박영커님, 지금 민주당 측에서는 뭐 헌재 구성으로 봐서 충분히 소통을 했으리라고는 예상은 했었지만, 그러면 이쪽에 윤 대통령 측은 말할 것도 없고 변호인이 뭐 23명이나 되고 또 국민의힘이라는 거대한 오히려 더 많은 법조인을 갖고 있는 국민의힘이 있었는데, 이쪽에서는 완전 정보 부재 내지는 깜깜이 아니었나, 그리고 헛다리만 짚은 거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출근하면서도 권성동 원내대표는 잘 잤습니다. 아주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또 뭐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끝나고 뭐 우리 의총 열어가지고 의견 모으겠습니다. 좋은 결과 나올 걸로 기대합니다. 하길래 틀림없구나 했는데, 오히려 이재명 대표는 아주 침울하게 아침에 나오면서 기자들한테도 일체 얘기를 않고 끝나고 봅시다, 딱 이 말뿐이 안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쪽은 윤석열 대통령 측이나 국민의힘은 아무런 정보도 없이 헛다리 짚고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얘기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재판 끝나고 봅시다가 두 번째 나왔잖아요. 예. 선거법 2심에서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이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그것도 더 엄청난 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것은 그야말로 그 이재명 민주당의 거대한 하나의 공작 같은 느낌이 들어요. 공작. 그러니까 공작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저쪽은 이 최대한 할 수 있는 모든 라인을 동원하고 그렇죠. 모든 그 조치를 취하면서 최선을 다했는데, 근데 이쪽은 너무 안일했다. 안일했죠. 그러니까 안일했죠. 그리고 저는 사실 처음에 참 이런 말씀하면 저 친구 뭐 그때는 얘기 안 하더니 왜 저래 할 수 있는데, 제가 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수 시청자분들이 노여워하실 내용은 제가 참 꿀꺽 삼킨 게 있었어요. 많죠.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희망을 드리는 그런 정보를 주고 싶지, 보수 시청자분들이 좀 불편한 내용을 가급적이면 상가는 그런 방송을 한 것도 다 사실이고요. 네, 맞습니다. 그 자책을 하면서 말씀드리는데, 첫째는요, 너무 검찰 출신들의 올드한 변호사들을 썼어요. 제가 볼 때. 이 17분이 처음에는 구성도 안 됐었잖아요. 안 됐죠. 그러다 한 분, 두 분 왔는데, 뭐, 김홍일 전 대검 중수부장,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날고 기는 인물들이 모였어요. 윤곽근, 석동현. 근데 상대적으로 감이 좀 떨어지는 분들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퇴임한 지 오래됐고, 또 소추 수사의 전문가들이지. 이분들이 재판 전문가가, 판사가 와야 합니다. 판사부터 모았어야 되지 않냐. 그리고 그 중에서도 본인이 좀 몰라도, 좀 나이가 좀 젊고 해도 정말 이 헌재 사정에 정통한 그런 판사들을, 물론 그분들이 뭐 마땅히 주위에 없었다 이럴 수도 있는데, 그 재판 이 변호인단을 구성할 때부터 저는 이거 좀 저렇게 해서 힘이 들겠는데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정보망이 너무 부실했다. 그러니까 이제 정영식은 최소한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의 제부니까, 그리고 또 그 부인도 상당히 우파이시라고 하고, 그러면 소위 자매와 그 남편과 저 처형 이 관계에서 뭔가 나오는 게 분명히 있었을 거다. 주심인데 이런 게 다 우리의 그 부질없는 추측이었나 봐요. 그러니까요. 아니면 그렇게 뭔가 정보를 흘려주는 것 같으면서도 정재판관이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이것도 그 사람은 끝끝내 크레물린이었다는 게 1번이고, 두 번째는 뭔가를 알려주는데 그게 다 헛다리였다. 뭐 이렇게밖에는 또 안 되는 것이고요. 국민의힘이 추천해서 가장 최근에 들어간 조한창 그 재판관은 그러니까 이진숙 때 4대4의 기각, 한덕수 대행 때 그 정 재판관과 함께 2명 카카오 의견 냈죠. 그러니까 이거 믿을 수밖에 없이 행동해 놓고, 결정적으로 이분들이 그냥 전혀 그 뒤통수를 그냥 그야말로 후려친 그런 셈이 돼버렸고, 김복형 재판관이 저는 가장 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요. 그동안 가장 법리로 이른바 우리법 팀들하고 논쟁을 벌이면서
완전히 제압했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그리고 이제 이번에 보면은 반대 의견이라든가 소수 의견이라든가 전혀 한마디 별개 없어요. 의견 한마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덕수 대행 때는 혼자 그 완전 기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덕수 대행의 그 내란 그들이 말하는 이른바 내란의 국무회의 그 의결 이런 것을 거기에 이제 방조했다는 혐의가 아니고 그때 한덕수 대행이 위헌도 위법도 아니다라고 한 의견을 유일하게 냈기 때문에 이 김복형 재판관이 뭔가 키를 쥐고 이 분위기를 최소한 3대5 기각 각하 분위기로 이 가는데 역할을 할 것이다. 이게 뭔데 저는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봤어요. 아니 그동안 각종 정보지라든가 또 윤석열 대통령 측이라든가 그쪽에서 전달해주는 이런 정보들을 보면은 김복형 재판관이라든가 특히 또 김영두 재판관도 이쪽으로 말하자면 기각 각하 쪽으로 넘어왔다. 이런 것들이 아주 거의 보편화되다시피 했는데 이번에 보면은 그런 그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까 박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민주당 측의 역공작에 그쪽에서 흘리는 공작에 완전히 넘어가갖고 그냥 손을 놓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저쪽에서는 사직세그 자세로 달라들고 이쪽에서는 그런 역정보들을 취합해가지고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닌가 하는 느낌도 들어요. 그 추론이 매우 합당하다고 저는 일단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었다고 봅니다. 이 사람들이 이미 일찌감치 전체 전원 일치 인용을 합의해 놓고 보수들이 그 왜 기억하시겠지만 전한길 강사가 참석했던 우중의 부산역 집회, 동대구역 집회 등으로 한때 이 세몰이가 좀 일어나면서 그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반짝하는 그런 반등이 있었어요. 보수들이 결집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상당히 그 여론조사도 잘 나오고 하면서 이게 좀 이제 부담이 된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재판관들이 이게 그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드는 그런 어떤 그 보수들의 결집이 나타나니까 이게 부담이 잔뜩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되는 게 3월 8일 토요일에 이루어진 지규현 부장판사에 의한 윤 대통령 이 구속 취소 석방 이 두 조치가 결정적으로 이 보수파들에게는 느슨함을 안겼고 근데 그거는 민주당도 헌재 재판관들도 예상하지 못한 판결이었어요. 그게 나오면서 보수층도 조금 긴장을 끄는 완전히 느슨해졌어요. 제가 볼 때. 그러면서 이 여론조사 결과도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이 뒤집혔고 그러니까요. 거기에 탄핵 찬성과 반대 이런 데서도 탄핵 찬성별이 쫙 올라가고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 그만큼 보수층의 긴장감이란가 결속력이 이완이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겼구나.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절대 민주당 카르텔이나 헌재 재판관들과는 상관이 없는 판결이에요. 지규현 부장판사라는 이 법관이 엘리트 법관이 자기가 생각하는 그 시간 계산이 맞다라는 자기 원칙을 관철했기 때문에 그리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어찌 보면 보은하듯이 다른 의견을 좀 묵살하면서 그 어찌 보면 자기를 끌어준 윤 대통령의 그 석방이라는 조치. 이거는 석방은 사실은 무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관저에 갈 수 있다라는 그 석방이 보수층에게는 어떻게 인식이 됐느냐? 무죄네. 이거는 이게 우리가 이겼네. 그러면서 3월 8일부터 보수들이 좀 확실히 느슨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지금 보수 대집회 그게 토요일마다 있었는데 저는 그 일 때문에 광화문에 항상 토요일 날 그 시간에 거기를 나가 있어서 그 고층에서 봤습니다. 근데 제가 좀 안타까운 건 뭐가 있냐면 그 좌파 집회는요 치열합니다. 숫자가 얼마가 모이든 간에 그 죽고 살기로 해요. 구호와 모든 것이 일사불란하고 질서정연하고 한 가지 목표예요. 근데 제가 가보면 적어도 광화문 집회도 그렇고 이쪽도 무슨 목사 세이브 코리아도 무슨 목사잖아요. 무슨 교회잖아요. 알고 보면 그 교회의 가서 헌금도 모으고 무슨 물건도 팔고 그러니까 별의별 일을 다 하더구만. 그 교회의 거대한 부흥회이자 그 교회의 어떤 의미에서는 신도들의
모임이에요. 거기에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있었지만 성격 자체가 다 목사들이 연단에 오르더라고요. 가끔 뭐 가수들, 네. 뭐 국민의힘 의원 한두 분 이렇게 무대에 올라갔지만 그 인파와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을 정말 지켜내야 된다라는 간절함과 치열함이 굉장히 떨어졌다. 그 집회가 우리가 착각을 좀 주는데 크게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그 나이 드신 그 또 이 대한민국을 지켜온 분들이 거기 가서 제가 그 내려가서 보면 맛있는 거 먹고 예. 뭐 이런 것도 느껴지고 이게 이분들이 여기 소풍 왔나? 그런 생각을 그때도 했었어요. 그런 반면에 저쪽은 보면은 뭐 정말 운동권 전통이 있어서 그런지 집회 자체가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치열합니다. 그러니까 결과론적이지만 그런 것들이 3월 8일 지규현 부장판사의 판결로 윤 대통령이 관저로 돌아가면서 급격히 뭔가 느슨해지고 또 그러면서 그 여론조사에서 그 중간층들이 상당히 돌아서는 왜냐면 이 보수들의 결집이요. 순수 보수들의 결집이 부메랑 양날의 효과가 있잖아요. 보수층을 아스팔트의 열기가 이 보수층은 결집시키려는지 모르겠는데 중도층을 떠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우려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저는 그 중도층의 이 이반을 보면서 이게 과연 그 6명의 인용 의견이 안 나오면 된다라는 생각. 3명만 얻어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그 생각. 자, 이게 제가 지금 봐서 생각해 보면 선거든 뭐든 조금이라도 표가 많이 나오면 이기는 것이 민주사회의 원리인데 이 헌법재판소만큼은 8명 중에 6명이든 9명 중에 6명이든 그 6명만 못 얻으면 윤 대통령이 돌아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그 보수층의 생각도 좀 작용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여론과는 다른 헌재의 표결 구조 여기에 대해서 아마 보수 재판관들이 여론은 저렇게 찬성하라고 파면 인용하라고 아우성인데 우리가 과연 이것을 부족한 증거를 가지고 어떤 의미에서는 뭐 실드를 쳤을 때 이게 괜찮겠는가 하는 걱정들을 다 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뭐 안위라고 내가 몰아붙이진 않겠어요. 그러나 이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었을 것 같은 생각은 해요. 예. 또 하나는 그 이른바 마은혁 임명 카드 이걸 그렇게 밀어붙였지 않습니까? 아주 목을 메고 그래서 마은혁이 안 들어가면은 6명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지금 착각하게 만든 게 저쪽의 전략이 아니었나 뒤늦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니 마은혁 안 넣어도 이렇게 8대0이 나왔잖아. 여기 무슨 반발하고 자시고 할 게 없어. 이런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이 마은혁이라는 카드를 끄집어내갖고 전면에 내세워서 어떻게 보면은 이 보수 우파를 현혹시켰다고 할까? 맞습니다. 여기 완전히 넘어가 버린 거 아닌가? 저희들도 거기에 깜빡 속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니까 이것이야말로 이거는 그냥 완벽하게 다른 추론의 여지가 없이 완전히 당한 거. 민주당과 이 개딸 좌파들의 완벽한 페인트 모션이었다. 페인트. 그러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위장 전술이고요. 그야말로 상대의 마음과 자세를 누그러뜨린 뒤에 풀어헤친 뒤에 기습을 하겠다라는 그 소위 이 공산주의 전략이기도 하고 빨치산 전략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선동술이 아주 뛰어난 이건 완벽한 페인트 오퍼레이션 한마디로 양동 작전이었다고밖에 결론이 안 내려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마은혁으로 눈을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수들이 전부 그쪽에 마은혁을 저렇게 안 들어갔어. 끝났어. 마은혁에 그렇게 목을 매다는 거 보니까 6명이 무조건 안 된다는 소리네. 안 된다는 얘기는 역으로 말하면 3대 5란 얘기네. 최소한 이렇게 착각하게 만든 거예요. 아니 국민의힘에 윤상현이라 뭐 나경원이라든가 중진들까지도 마은혁 안 들어가면은 대충 끝난 걸로 그러니까 그렇게들 다 이 얘기를 했었지 소름 않습니까? 끼칠 만큼 우리가 지난번에도 선거법 2심도 뒤통수를 맞고도 설마 했는데 이게 완벽한 이 페인트 작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거는 당해낼 수가 없겠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나라의 진보 대 보수 이 비율이
윤석열 대통령 계엄 이후에 조사를 한 걸 보면 진보 비율이 60%가 넘어요. 예. 일각에는 70%까지 간다는 말도 있는데 전에는 이게 선배님도 아시겠지만 좋을 때는 4.5 대 5.5였고 그리고 좀 벌어진다 한들 4대 6 정도로 보수가 40% 선을 지켰어요. 근데 이게 이후에 정교한 민주당 카르텔의 작업, 그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유명한 이탈리아 공산주의자가 말한 진지론. 예. 각 진지에서 이 공작을 펴면서 그 비율이 저는 이 점점 벌어져 가지고 3대 7까지 간 게 아니냐. 그러니까 곳곳에 포진한 이 진보적 성향의 판사, 진보적 성향의 모든 언론 등등이 펼친 연합 공세였다. 마은혁은 그야말로 그 우리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이건 이제 페인트는 영어고 뺑기다. 뺑기 전략에 완벽하게 우리는 당했다. 저도 당했기 때문에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26일 날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이것도 법률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뭐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여기서는 유죄가 안 나올 수가 없다 했는데 결국 무죄를 받아냈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제 최기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의 그 정재호 그 가장 경력대등재판부 3명 중에 나이가 가장 많은 예. 남자이고 유일한 이 정재호 판사가 자 보세요. 광주 고등학교 살레시오고 둘이 같이 또 서울대 경영학과 들어가서 같이 또 어깨 동무하고 배우고 사법시험 박영거 후배 아니에요? 제 후배예요. 근데 뭐 저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사시 들어가서 같이 합격해 연수원 동기. 자 이런 사람이 집요하게 정재호를 공격하고 회유하고 말 것도 없었을 거예요. 그럼요 서로. 척하면 눈빛만 봐도 아는. 그리고 이심 전심이 될 수도 있지만 그 호남이라는 어떤 그 특수한 성향 때문에 서로 뭐 설득하고 회유할 필요도 없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어떤 들어요. 한 사람이 그러니까 정보를 정확하게 저쪽은 입수하고 있었다는 그러니까 거죠. 이 두 사람은 평생직이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봐요. 이 평생 형제보다 가까운 사람들인데 그 한 사람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신복이에요. 그럼 이게 이 정보전에서 이길 수가 있었겠느냐? 그러니까 그거를 뭐 천대엽 좌파 성향의 천대엽 법원행정처 차장이 심어둔 결과다 이런 것까지 뭐 말씀하는 분이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재판부가 구성된 것이 이재명에게는 참 천우신조였겠고 거기에 또 끝까지 올인을 한 거예요. 예. 최선을 다해서 뒤집었다. 완벽하게 무죄, 완전 무죄로 뒤집는 그야말로 이렇게도 재판이 뒤집힐 수 있나 하는 생각. 근데 이번에 헌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최소한도 한덕수 총리 탄핵한 데처럼 몇 대 몇으로 이렇게 나눠질 것으로 봤어요. 최소한도 6대 2든가 아니면 7대 1은 되지 않을까? 마지노선은 8대 빵이라고 생각은 아무도 안 했죠. 마지노선은 2대 6이에요. 사실은 2대 6은 저도 좀 깨름직했었어요. 그러니까 김복형 씨가 어떨지 끝까지 모르겠다. 사실 믿는다, 믿어라, 변치 말자 뭐 유행가 가사 같은데 김복형 씨에 대해서 저도 그랬고 보수도 그런 희망을 가졌잖아요. 그 앞선 판결을 또 보고 이 사람이 또 법전에 충실한 뭐 경상도가 고향인 등등. 그러나 설사 김복형이 안 합류하고 뭐 일부에 따라서는 뭐 김영두도 돌아서고 전날까지도 뭐 정정미도 뭐 돌아섰다는 그런 지라시가 있어서 저도 그런 희망을 말씀드렸지만 결과적으로 죄송합니다. 다만 2대 6은 예상을 했어요. 2대 6 인용되더라도 정영식 조한창만큼은 기각각하 의견을 내주야 우리가 이 보수들이 이렇게까지 처절한 참담한 패배의 기분을 맛보지 않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들마저 이 브루투스여 너마저요 도라는 그 시저의 말이 이럴 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상실감과 배신감 이 허탈함이 저는 너무너무 오래 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저희들 뿐만 아니라 우리 시청자님들이야 더 말할 것도 뭐 있겠습니까? 아마 유튜브도 다 끊어버리지 않겠나 그런 저도 생각이 뭐 지금 듭니다. 그냥 말 한마디 안 남기시고 저 얼마 안 되는 제 직설 그 유튜브에도
한 거의 200명 가량이 그냥 속속 떠나시더라고요, 지금. 저도 그래가지고 이 탄핵안 이게 인용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이 되니까 속보라도 전해드릴까 하다가 그냥 다른 그 내용의 유튜브에 그 표지만 씌우셨더만요. 예. 제가 내가 보면서 선배님도 참 고심이 깊으셨겠구나.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썸네일만 좀 속보로 고쳐놓고 지금 박앵커하고 이 구체적인 내용들을 지금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뭐 우리가 망연자실하고 스스로 자탄을 하고 비난하면서 이 주저앉는 것을 가장 바라는 세력이 당연히 이재명 민주당입니다. 그렇습니다. 다 이겼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서로를 공격하고 자꾸 이 자괴의 늪에 빠지는 거를 정말 환영하고 있을 거예요. 이제 당연하죠, 물론 저쪽에서. 윤 대통령도 이제 마지막 말로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죄송하다는 그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이 너무 소중하고 좋았다는 말씀을 남기고 그냥 오늘 지금 당장 아마 관절을 퇴거하셨을 거예요. 그분 심정은 또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는요 숨 돌릴 새도 없이 조기 대선으로 가야 돼요. 그럼 조기 대선도 그냥 건식을 흔히 할 말로 밥상 차려 바쳐야 되겠느냐? 물론 이 상심이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러나 그 상심이 깊어져서 완전히 만정이 떨어진다라고 하시는 그 순간을 기다리는 사람은 보수 측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털고 일어나야 됩니다. 저도 지금 죄송한 마음과 함께 그런 마음이 다시 좀 먹어져야 될 텐데 하는 생각을 다져보고 있어요.